80세의 박영수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거대한 저택의 서재에서 눈을 떴습니다. 실크로 만든 파자마를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품위가 있었지만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넓은 침실 한쪽 벽을 장식한 명화들과 값비싼 골동품들이 그의 성공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그를 모셔온 집사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영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넓은 정원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장미들이 만발해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그의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는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메아리 쳤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놓인 긴 식탁에는 그 혼자만을 위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갓 구운 크루아상의 고소한 냄새와 갓 내린 커피의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박영수의 표정은 여전히 무미건조했어요. 김 부장,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오후 3시에 변호사와의 미팅이 있고 저녁에는 호텔 신라에서 열리는 VIP 행사에 초대받으셨습니다. 박영수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의 손이 멈췄어요. 식탁 맞은편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함께 웃고 있는 한 소녀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김순자.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이자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20살의 청년이었던 그와 18살의 순자가 함께 찍은 그 사진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선명했어요. 순자는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고 젊은 박영수는 그녀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린 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 그때 그 사람. 순자 말입니다.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김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워낙 오래전 일이라. 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가 쌓아온 모든 부와 명예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전쟁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그녀,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오후가 되자 박영수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차림을 했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에 고급스러운 넥타이를 매고 오래된 회중시계를 조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시계는 순자와 헤어지기 전 그녀가 선물해 준 것이었죠. 리무진이 호텔로 향하는 동안 박영수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순자와 함께 걸었던 한강변, 그녀가 만들어준 주먹밥을 나눠 먹던 공원 벤치,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며 억지로 헤어져야 했던 그 아픈 순간까지. 호텔에 도착하자 화려한 로비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금빛으로 장식된 기둥들, 그리고 우아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죠.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도 박영수의 마음을 달래지는 못했습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박영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성공한 사업가의 풍모가 느껴졌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박영수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알 수 없었어요. 리무진 안에서 떠올렸던 과거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문이 열리자 VIP 라운지의 웅장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천장과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값비싼 가죽 소파들과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정교하게 배치된 꽃꽂이들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박영수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행사 주최 측 관계자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영수는 습관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라운지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재계의 유명 인사들과 사회적 명사들이 335 그룹을 이루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웨이터들이 트레이에 샴페인과 와인을 올려 우아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영수는 창가 쪽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주문했어요. 붉은 와인이 글라스에 따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순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소박했지만 그 어떤 고급 와인보다도 달콤했던 그 맛 말이죠. 회장님,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요? 옆자리에 앉은 한 기업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박영수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자꾸만 시선이 라운지 구석구석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한편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는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회색빛 유니폼을 입고 걸레질을 하는 그 할머니의 옆모습이 묘하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박영수는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7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옆모습에서 뭔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박영수의 심장이 갑자기 요동쳤어요. 저 할머니는... 박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오직 그 할머니만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청소를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박영수는 확신했습니다. 김순자. 분명히 순자였어요.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매와 입가에서는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카락이 하얘졌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변하지 않았어요. 박영수는 와인 글라스를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이 화려한 라운지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라운지 구석으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박영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박영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순자. 입술로만 그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순자는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박영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순자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마음만은 확고했어요. 60년 만의 재회, 그 운명적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박영수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순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라운지의 화려한 조명과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오직 그의 시선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는 순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구석진 창가에서 걸레를 헹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박영수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은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는데 순자는 낡은 청소복을 입고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요. 저, 실례합니다.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다가 점차 놀라움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수, 영수 씨인가요? 순자 씨 맞죠? 박영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영수 씨네요. 어떻게 여기서. 박영수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 씨,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순자에게 건넸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순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라.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래층에 작은 카페가 있어요. 제가 일을 마치면. 지금 가시죠. 제가 관리 책임자에게 말씀드릴게요. 박영수는 즉시 호텔 매니저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신분을 확인한 매니저는 순자가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어요. 호텔 로비층의 작은 카페는 VIP 라운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어요. 박영수는 구석진 자리를 택해 순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드실까요? 박영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순자가 사양하려 하자 박영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편하게 하세요. 예전처럼 말이에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앞에 따뜻한 커피가 놓였어요. 커피 향이 공간에 퍼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영수 씨, 정말 많이 변했네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성공하셨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대단하실 줄은. 순자 씨야말로. 여기서 왜? 박영수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 될까봐 망설여졌어요. 순자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지금도 손자들 학비를 벌어야 해서. 박영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분이 언제? 10년 전이에요. 오랫동안 앓다가 가셨죠. 순자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영수 씨는 결혼은 안 하셨나요?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요. 아니, 안 했다고 해야겠네요. 왜요? 그렇게 좋은 분이. 순자 씨를 잊을 수가 없어서요. 박영수의 솔직한 고백에 순자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찾아다녔어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 속에는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카페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는 순자의 손을 바라보며 그 손등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거칠어진 손가락과 깊게 패인 주름들이 그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연락을 못했을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박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찾았어요. 정말 많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네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어디로 가셨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피난을 갔어요. 부산으로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치셔서 당분간 서울로 올라올 수 없었거든요. 그 사이에 영수 씨를 기다렸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그리워했던 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커피잔을 돌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박영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네, 결혼을 했어요. 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영수 씨는 전사했을 거라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기다렸어야 했는데, 좀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박영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빨리 찾아가지 못한 게 잘못이죠.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영수 씨가 있었어요. 순자의 고백에 박영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안하죠? 다른 사람과 결혼해 놓고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며 살았지만 순자 씨 생각을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요. 다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어요. 순자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5이나 되죠. 그 아이들 때문에 아직도 일을 해야 해요. 박영수는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그녀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했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 행복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영수 씨는 정말 혼자 사세요? 순자가 물었어요. 네. 집사 김 부장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오래된 친구 같은 사람이죠. 박영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지만 가족은 없어요. 조카들이 있긴 하지만 순자는 박영수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죠. 특히 밤이면. 박영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일에 매달렸나 봐요. 순자 씨 생각을 잊으려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나누어 갔어요. 박영수는 사업을 시작한 초기의 어려움과 성공 과정을 이야기했고 순자는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힘든 시간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너무 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해봐요. 우선 가끔 만나서 이야기나 나누면 어떨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저도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아직 정리가 안 되네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카페 창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조만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며칠 후 박영수는 순자와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강공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그곳은 젊은 시절
두 사람이 자주 데이트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일부러 평상복을 입고 나왔어요. 고급 정장 대신 단순한 셔츠와 카디건을 선택했습니다. 순자는 이미 카페에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상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호텔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단정하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박영수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한강이 보여서. 두 사람은 차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강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었죠. 순자 씨, 그때 우리가 헤어진 후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대로 알고 싶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가 징집되고 나서 한 달 후에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기계에 다리가 끼어서. 박영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아버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셨죠. 어머니 혼자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김철수 씨라고 부산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분이었는데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철수 씨는 저희 가족 사정을 다 알면서도 결혼하자고 했어요. 아버지 병원비도 대주시고 가족들 생활비도 도와주시겠다고. 박영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순자의 심정이 이해되었어요. 어머니와 친척들이 모두 결혼하라고 했어요. 영수 씨는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령 돌아온다 해도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했죠.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끝까지 기다리고 싶었는데. 순자 씨, 박영수가 부드럽게 불렀어요. 결혼식 날까지도 영수 씨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나타나시지 않을까, 마지막 순간에 달려와서 저를 데려가시지 않을까?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박영수는 자신의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자신이 좀 더 빨리 돌아왔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았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영수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순자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의 과거도 이해해 주시고 영수 씨에 대한 기억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도 잘 키워주시고. 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평생 미안했어요. 철수 씨에게도 영수 씨에게도 온전한 마음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건 순자 씨 잘못이 아니에요. 박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이해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잠겼어요. 카페 안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영수 씨는 정말 저 때문에 결혼을 안 하신 건가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순자 씨를 찾는 데만 매달렸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사업에만 몰두했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로웠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박영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에 대한 마음이 진짜였으니까요. 순자는 박영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나누며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박영수는 순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순자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영수의 화려한 저택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이었죠. 여기에요. 순자가 2층 계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좀 좁고 낡았지만 괜찮습니다. 박영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순자의 집은 투룸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생활의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손때 묻은 생활용품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순자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박영수는 작은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텔레비전 위에 놓인 가족 사진들을 보니 순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 손자 손녀들과 함께한 사진들. 모든 사진 속에서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기가 제 보금자리예요. 순자가 따뜻한 차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늑하죠? 정말 그렇네요. 박영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가족들 사진이 참 많네요. 순자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자랑이에요. 큰아들은 교사고 작은아들은 회사원, 딸은 간호사랍니다. 다들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박영수는 차를 마시며 순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녀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길러낸 자부심이 말 속에 묻어나왔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아이들을. 물론 힘들었죠.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욱 그랬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박영수는 순자의 강인함에 감탄했어요. 자신은 돈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지만 순자는 오직 의지력과 사랑만으로 가족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지만 영수 씨의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저에게는 자존심이 있어요. 순자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박영수는 순자의 말을 이해했어요. 평생 자립해서 살아온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도움은 오히려 부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나 나누면 안 될까요? 박영수가 물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랜 친구로서 말이에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추억, 현재의 일상, 그리고 앞으로의 소소한 계획들.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저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박영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해해요.
천천히 하시면 되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박영수는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따뜻한 공간을 떠나기가 아쉬웠습니다. 순자의 집은 작고 낡았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도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박영수가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영수는 순자의 집을 나서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박영수와 순자는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로 한강공원이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점점 사라지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박영수가 순자에게 제안한 곳은 바로 6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남산공원 아래쪽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그때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정말 여기가 맞나요? 순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많이 변했네요. 맞아요. 저기 그 큰 느티나무는 그대로 있네요. 박영수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 아래에서 처음 손을 잡았던 곳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그 느티나무로 걸어갔어요. 나무는 더 크고 울창해져 있었지만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박영수는 나무 줄기를 쓰다듬으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그때 순자 씨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머리에는 작은 리본을 메고 박영수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억력이 참 좋으시네요. 순자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는 영수 씨가 학생복을 입고 나타났던 것만 기억나요. 그때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두 사람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어요.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과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박영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아요. 저도 그래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과 함께 살 때도 가끔 영수 씨 생각이 났어요. 미안하지만 그게 정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박영수는 순자의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앞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함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결혼 같은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박영수가 급히 설명했습니다. 그냥 서로 의지하며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죠. 좋은 친구로서 아니면 오래된 연인으로서요. 박영수의 고백에 순자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공원에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순자는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제게는 아직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인가요? 아이들이에요. 순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특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에게는. 박영수는 순자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제가 기다릴게요. 이미 6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순자는 박영수를 바라보며 감동했어요.
그의 진심과 배려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순자 씨가 편안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세요. 뭐요?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저와 함께 나누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녀에게 누군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맞닿는 순간 6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어요. 공원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희망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닫고 있었어요. 석 달이 흐른 어느 봄날, 박영수는 순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그 호텔 VIP 라운지에 다시 함께 가자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순자가 청소부가 아닌 귀한 손님으로 말이죠. 정말 괜찮을까요? 순자가 망설이며 물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순자 씨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박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VIP보다도 소중한 분이세요. 순자는 오랜 고민 끝에 박영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동안 아이들에게도 박영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어머니의 행복을 지지해 주었거든요. 그날 저녁 순자는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박영수가 선물한 것이 아니라 딸이 특별히 골라준 옷이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작은 진주 목걸이를 한 순자의 모습은 고귀하면서도 단아했습니다. 아름다우세요. 박영수가 호텔 로비에서 순자를 마주하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 라운지로 올라가는 동안 순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박영수는 그런 순자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운지에 들어서자 몇 달 전 그날과 똑같은 화려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구석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박영수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그곳에 있었어요. 웨이터가 다가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창가의 가장 좋은 테이블이었어요. 서울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자리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순자 씨가 더 아름다워요. 박영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샴페인을 주문했어요. 거품이 올라오는 투명한 잔을 바라보며 박영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열어보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고 우아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은빛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순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비싸지 않아요. 하지만 의미는 특별하죠. 박영수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우리의 첫사랑을 기념하는 목걸이입니다. 박영수는 일어나서 순자의 뒤로 돌아가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순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박영수가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순자가 따라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넘쳐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요? 순자가 물었어요. 천천히 하루하루 함께 만들어가요. 박영수가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으로 남겨두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면 돼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존재가 가장 밝은 빛이었습니다. 박영수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어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리움이 현재의 행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나날들을 기대하며 서로의 곁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